지금부터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연구 진행했던 것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K록 때 작성했던 논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K록에서 발표했던 다중으로 파지된 분리 가능한 물체의 정적 평형 확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의자 조립 과정 중에 볼트를 받기 위해서 의자를 180도 돌려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로봇 관절이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한 번에 180도를 돌리지는 못하고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그 형상일 때 한번 파지점을 변경을 한 후 다시 한번 90도를 더 뒤집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시작 부분과 이제 중간에 재파지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목표 위치 각각에서 이제 의자를 잡은 파지점에 대해서 정적 평형 유지 가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의자가 중간 조립물이기 때문에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가 핀으로만 연결이 돼 있어서 약간의 충격에도 두 개로 분리가 쉽게 되는데요. 만약 이 파지점에 대해서 정적 평형이 유지가 안 된다면 이 핀으로 결합된 부분이 떨어져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이 의자가 두 개로 분리되지 않고 정적 평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제안한 알고리즘 말고 기존에 사용하였던 하나의 강체에 대해서 정적 평형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목표 위치 샘플링해서 파지점이 이제 후보군이 생긴다면 파지점에 대해서 이제 정적 평형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최적화식을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한 조건으로 이제 정적 평형 부분과 로봇팔의 가반하중을 제한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등호 제한 조건인 부분, 이제 AWB 부분이 이제 정적 평형과 관련된 식이고요. 그리고 CW는 D보다 크다 이 부분이 이제 각 로봇팔이 가지는 이제 한 개의 가반 하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소한의 힘을 존재하는 W를 존재하는가를 판단하여서 이제 정적 평형이 유지 가능한지를 알게 되는데요. 이때 이 W 안에는 이제 각 로봇팔이 가하는 힘이 있고 각각의 WI에는 로봇팔이 가하는 힘과 모멘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얼마만에 힘을 낼 수 있는가 보다는 해가 존재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해가 존재하게 된다면 이제 정적 평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존의 정적 평형 확인 방식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조립 도중에 의자 아랫부분에 볼트를 받기 위해서 의자를 뒤집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근데 이 의자가 핀으로만 연결된 가조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상태에서 기존의 정적 평형 확인된 파지점으로 의자를 잡았을 때 의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의 원인으로는 이제 핀으로 이 두 부품을 연결하는 힘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제 특정 파지점을 잡았을 때 정적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원인으로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하나의 로봇팔이 아래쪽을 잡고 있어도 분리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노란색 이제 두 개의 로봇팔로 노란색 부품을 잡았을 때는 잘 유지할 수 있지만 아래쪽 초록색 부분을 하나의 팔로만 끝부분을 잡고 있을 때는 모멘트가 로봇팔의 가반 하중보다 더 크게 걸려서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특정 파지점을 잡았을 때 로봇의 가반 하중보다 큰 힘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기존의 정적 평형 확인 방식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의자를 두 부품으로 보고 저는 각각에 대해서 정적 평형 확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하였는데요. 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이제 두 부품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WN을 추가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WN은 이제 아래 부품이 위 부품을 향하는 이 N 방향으로만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고요. 또한 이 WN은 각각의 부품들의 무게중심에서 작용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두 부품 사이에 핀으로 인해 생기는 N의 수직한 힘은 없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W 탑과 W 바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적 평형 확인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WN을 이제 추가로 W 탑에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 부품을 하나의 로봇팔로만 잡고 아래 부품은 두 개의 로봇팔로 잡는 상황을 가정하여 식 설명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위 부품에 대해서 정적 평형 확인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위에 부품을 잡은 로봇팔 하나, W1 하나와 추가적으로 이 상호작용하는 힘 WN을 구하기 위해서 WN도 W탑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W탑에 대해서 위 부품에 대해서 정적 평형을 확인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해가 나오게 된다면 제 로봇팔이 가한 힘 W1과 WN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 팔에 대해서 구한 WN을 이용해서 이제 아래 부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적 평형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구한 WN은 이제 W 바텀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 등호 제한 조건 AW는 B 부분에 이제 무게로 B 부분에 WN을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부품에 대한 자체적인 무게와 상호작용하는 힘 WN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아래쪽 부품에 대해서 정적 평형을 한 번 더 확인을 진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위 부품과 아래 부품 둘 다에 대해서 정적 평형 확인이 둘 다 성공적으로 되었다면 이제 이 물체에 대해서 이 파지점에 대한 정적 평형은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적 평형과의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정적 평형 확인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다양한 파지점 후보들 중에서 이제 사용 불가능한 파지점을 걸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걸러내지 못하면 그 파지점으로 진행했을 때 의자가 분리가 되고 이제 조립했던 진행 상황들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실험으로는 이제 10,000개의 랜덤한 파지점 조합에 대해서 이제 기존 정적 평형을 통해서 확인된 파지점을 다시 한번 제한한 알고리즘으로 정적 평형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정적 평형은 통과했지만 제한한 알고리즘은 통과하지 못한 파지점 개수를 확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제 기존 정적 평형 확인 방법이 걸러내지 못한 61%를 추가로 제외를 시킨 점인데요. 그래서 이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기존 방법은 이제 60% 정도를 이제 사용하지 못했지만 사용하다고 가능하고 판단하여 이제 예전에 실험 진행했을 때는 많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방법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는 분리되는 현상은 확연하게 줄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의자를 돌리는 동작을 좀 성공적인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2부 이제 제 발표는 마치고요. 네,